여러분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본래 저는 전공이 법학이었습니다. 법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법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제가 이제 확실한 이 법대 교수가 되기 위해서 독일 유학 3년 그리고 일본 유학 3년 6년간 이 유학을 갔다 와서 확실하게 한번 이제 법대 교수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뛰어들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다른 것은 다 준비가 됐는데 해서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이 증권사 간 친구들이 돈을 잘 번다고 하길래 나도 증권회사 가지고 한 1년만 해가지고 10억의 유학 자금을 마련하자. 그래서 유학 자금 마련해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해서 증권회사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들어가지고 유학은 고사하고요. 12년간에 걸쳐서 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그걸 저는 와신상담 끝에 갚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제가 이제 주식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결국 저는 큰 실패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인생이든 주식이든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나 주식이나 끊임없는 실패가 이어집니다. 이 실패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주식을 하시다 보면은 작든 크든 끊임없는 실패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결국은 성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유명한 소설가 골드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 또는 주식 다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면 인생의 문제잖아요. 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핵심은 바로 실패 감정을 극복하는 겁니다. 실패 감정을. 인생도 주식도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니까 어떻게 실패 감정을 극복해낼까? 자, 이거는 제가 처절했던 그 시절에 겪었던 그 실패 감정들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제가 나서게 된 전부 다 체험담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한 번은 한참 실패하고 있으면서 길을 걸어가면서 6개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6개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밥을 못 먹는 것도 아닌데 아니 왜 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올라갈 수가 없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전세금을 압류해놓은 사채업자는 자꾸 방을 빼라 그럽니다. 방 빼라. 전세금 가져가겠다. 그게 그 방 빼라는 독촉이야. 하필이면 꼭 추운 겨울에 지금 1월 초입니다만은 이때처럼 아주 혹독한 추운 겨울에 그 독촉이 더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더 서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유가 되시면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 내가 뭘 묻고 벌어사나 이런 그 절망감, 두려움, 공포심이 자꾸 나를 누르는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게 마음에도 무게가 있구나. 그래서 천근만근 마음이 무겁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세상을 한번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때 제가 이제 만난 게 바로 원효대사의 해골 바가지 이야기입니다. 원효대사가요, 한밤중에 바가지 물인 줄 알고 물을 마셨죠. 물 마셨고 기분 좋게 잠을 잘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해골에 담긴 물입니다. 이 해골에 담긴 물을 보고서 구토를 했습니다. 구토하는 순간 깨달은 게 뭡니까? 일체유심죠. 세상 만사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가 큰 실패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있는 실패 감정들, 두려움, 절망감, 공포심, 이 실패 감정들이, 그래, 해골 바가지다. 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해골 바가지를 드러내버리고 적극적인 바가지 감정을 집어여차. 어떻게 해골 이 감정을 드러낼까? 해골 바가지를. 그래, 도마뱀이다. 이 도마뱀이요. 어떻습니까? 도마뱀은 사람 손에 자기 꼬리가 잡혔을 때 이 꼬리를 스스로 잘라버리고 도망을 갈 줄 알죠? 그렇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뱀이 자신의 꼬리를 잘라낼 때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겁니다. 도마뱀은 살기 위해서 이 고통을 스스로 감수하면서 도망갈 줄 압니다. 저는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주식으로, 이 실패로 인한 분노심, 절망감, 두려움, 많은 이 실패 감정들을, 그래, 도마뱀 꼴이다. 이걸 내 마음속에서 잘라버리자. 여러분, 이 감정을 잘라버릴 때는 다소 아쉬움과 미련,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심적 고통이 반드시 따라요. 도마뱀이 이
이 꼬리 자를 때 이 느끼는 고통처럼 이걸 기꺼이 감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감수할 줄 모르고 그냥 도박이다, 게임이다, 마약이다, 술이다 이렇게 심취를 해버리게 되면 영원히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거 내 마음속에 도마뱀 꼬리를 잘라버리자. 그래서요, 제가 결국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데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지 않는 친구, 형제들, 가족들, 사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일어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었죠. 인생은 자신과의 싸움인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 이걸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부정적인 해골 감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이 바가지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집어넣을까? 자, 이거 요령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하를 지배한 징기스칸도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천하의 징기스칸도요, 지금 대치하고 있는 수십만 적군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번 전투에서 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공포심 내 마음속에 그게 바로 자기의 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극복하고 용감하게 전쟁터에 나가니까 천하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기술, 전부 제 체험담이라 그랬죠. 여러분 정신력 강화하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육체와 정신은 동일한 파이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파이프 철학. 파이프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물을 보면 내부를 적시고 그냥 흘러내리죠.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을 해칩니다. 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죠. 정신도 똑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버리면 소극적으로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요령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 반복과 지속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바가지 감정을 집어넣는 걸 자꾸 반복해서 지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좋은 음식 먹었다고 평생 건강 유지가 안 되죠. 끊임없이 자꾸 좋은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야 건강이 지켜지듯이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긍정적인 바가지 마음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지속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건가? 제일 먼저 실패하게 되면은요, 절망감부터 옵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 절망감을 극복 못하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자, 여기 깜깜한 동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동굴 속을 지금 걸어갑니다. 지금 괴롭고 질퍽거리고 주저앉고 싶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까 저기 끝이 보입니다. 여러분 동굴 끝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괴롭고 힘들더라도 용감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동굴 끝이 바로 뭡니까?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은요, 단순한 관념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차 역할을 합니다. 정신적 에너지,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을 보고 희망을 보게 되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용감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도 다시 동굴 끝이 안 보입니다. 깜깜한 동굴 끝입니다. 여러분 주식 하시다 보면은요, 해도 자꾸 손해보는 경우가 나옵니다. 깜깜한 동굴처럼 절망감이 자꾸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이 안 보이는데, 희망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때는 내 마음속에 스스로 희망을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물질적인 돈을 전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돈보다도 더 소중한 걸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희망을, 그래서 앞에 끈을 절자를 해서 절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돈은 바로 주워 담을 수 없어도 희망은 바로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에너지입니다.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자꾸 집어넣다 보면은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용감하게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희망을 집어넣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희망 메시지를 반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종교와 사상과 철학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멍이 바로 희망 아닙니까? 그리고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질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비장의 무기가 아직 나의 손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전투에서는 졌지만은 다음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기겠다는 희망, 그리고 최후 승리는 내 것이라는 희망, 이게 바로 나폴레옹을
세계적인 영웅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하다 보면 오늘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내가 벌겠다는 이 희망, 그리고 결국은 내가 주식에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희망, 이 희망을 자꾸 벌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에도 이런 말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와 능히 감당하여 하시느니라.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인간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뭐 제가 이거 교회 나가다 보니까 성경책에 있는 거 그 당시 어려웠을 때 요 구절만 딱 오래가서 수첩에 적어놓고 제가 달달 외운 겁니다. 요것만. 불경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모든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은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반복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희망이 바로 정신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실패할수록 어려워질수록 남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에 처하고 실패하는 사람일수록요, 대인기피증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남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저도 한때 그런 이 증상이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밖에 나가면은 남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외로 주변에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다고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오히려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한참 실패하고 있을 때 사회에서 만난 선배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나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해요. 김동조 씨,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아니, 처음에는 저보고 놀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님이 만날 때마다 김동조 씨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웃으면서, 아니,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희한하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잘 될 거예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내세요. 격려, 용기를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날을 돌이켜볼 때 제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데 많은 주변에 도움이 있었지만은 제가 그 넘어진 데서 일어나는데 최대 원동력이 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이 선배님의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격려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 선배님이 얘기한 뒤로는 나는 이제 스스로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지고 포기할 때마다, 김동조 잘 될 거야. 힘내자. 잘게 힘내자.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상담 편지가 많이 옵니다. 이런 편지가 옵니다. 소장님, 저 30대 초반입니다. 한때 잘못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있는 죄를 져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됩니다. 저 감옥살이 하기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옥살이 잘할지 코치 좀 해주세요. 아니, 저에게 막무가내로 편지가 옵니다. 그분들 함부로 또 편지 안 보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옥살이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감옥살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10년 감옥살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코치를 해주실까? 처음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장을 해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 진정한 인생은 뭡니까? 감옥숙도 아니고 50평 아파트 숙도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생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해줍니다. 저는요, 전국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답장은 전부 동일합니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자 이렇게 더 적어줍니다. 그런데요, 그 단순한 답장에 놀랍게도 감사 편지가 또 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10년 동안 속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책도 읽고 아주 모범수로 추록을 하겠습니다. 모범수로 추록을 해서 꼭 소장님 찾아뵙겠습니다. 뭐 저 교도소에서 추록하면 저 찾아오겠다는 사람 저부터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답장이 옵니다. 아니, 왜 그 단순한 답장에 그런 감사 답장이 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뭔가 큰 걸 도와줘야 되겠지 싶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어려움에 처할수록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단순한 관심입니다. 진심 어린 관심. 진심 어린 관심으로 편지를 써주니까 답장이 오는 겁니다. 감사 답장이. 이런 편지도 또 와요. 소장님, 축하하고 기뻐해 주십시오. 저 6년 연기를 마치고 3개월 후면은 드디어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기 싫습니다. 겁이 납니다. 돈벌이가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저에게 용기를 좀 주십시오. 이하 동문, 저는 똑같습니다. 한때는 청송교도소에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요. 똑같이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이렇게 편지를 해주니까 이제는 뜸해집니다. 김동수 소장한테 편지 보내봐야 똑같다고.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또 감사 답장이 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 제주도 감귤 농장에 가가지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돈 벌면 꼭 비행기 타고 서울 역삼동에 가서 꼭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년 감옥 살해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주식하다 보면 끊임없는 실패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 반복을 해주세요. 잘 될 거야, 힘내자.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 보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잘 될 거요,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크든 작든 인생이 있는 겁니다. 힘들어할 때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어깨 툭툭 두들겨주면서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요, 한참 실패하고 있을 때 친구가 이 그림을 보내왔습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재밌죠? 황새 한 마리가 깨구리 잡아먹으려고 입에 막 넘기려는 순간에 이 깨구리가 황새 모가지 콱 잡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주식에 뛰어들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다 안 되면 나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거 하겠다. 그건 얼마든지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게임에 들어간 이상 반드시 성공하겠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깨구리 한 마리요, 여러분 가슴 속에 담아가지고 평생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몇 번 실패하다 보면 이게 두려움이 생기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1979년도 11.7 사태 아십니까? 부마 11.7 사태, 부마 민주항쟁. 뭐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서 학생운동 좀 했습니다. 저는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그때 또 제가 학생회장도 15,000명 학생회장도 한번 했습니다. 수천 명 앞에 앉혀놓고 제가 데모를 했습니다. 데모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데모 연설이 중앙정보부에 녹음되는 줄도 저는 몰랐습니다. 열흘 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11.6 사태가 생겼죠. 박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한밤중에 영도경찰서 수사관이 특별 지시를 내려가지고 형사들이 나를 한밤중에 잡아갔습니다. 딱 영도경찰 수장 앞에 가니까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야 임마 이거 네가 한 거지. 뭐 제 말이 맞아요. 언제 녹음했는지. 뭐 그 당시에는 대학교 캠퍼스 내에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다 숨어 있었으니까. 대라 임마 뭐예요? 네 이놈 새끼 영삼이한테 얼마 받아 먹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돈 받아 먹고 대학생들 데모 부추겼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물론 뭐 제 그 참모들이 나중에 서울에 구청장도 하고 뭐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정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당당했죠. 터지든 말든 계속 고의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요, 수사관이 화가 나서, 야 김동주 이 새끼 봐라 이거, 임마 이거는 사라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살아 돌아올 지독한 놈이네. 이렇게 욕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 말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후에 제가 실패하고 나서 터덜터덜 힘없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 나는 사막에서 살아남을 독한 놈 아이가. 이렇게 사막에서 살아남을 독한 놈이라고 딱 생각을 해버리니까 세상에 못할 게 없어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막에서 살아남는다.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현실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지금 남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주식에서 돈 번다 그러는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이걸 인정을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100만 원 가지고 하든 10억을 가지고 하든 나는 주식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여러분은 경영자입니다. 해서 저는 주식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사장님이라는 칭호를 붙여드리는 이유가 전부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영자는요, 항상 상황 판단을 냉정하게 해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제가요, 그 90년대 초에 제가 한창 어려움을 겪을 때 저한테 큰 그 힘을 준 말이 이겁니다. 재결치 회장에 사실이 아무리 두렵고 지독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영자의 자세다. 여러분, 내가 주식으로 생각도 못한 일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거 피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거기서 잘못된 점을 찾아 실패학습에서 다시 일어나야죠.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사실은 제 홀로서기 강의 이 주식 많은 투자자들 중에서 제 강의를 들으러 오는 이 동영상이든 뭐든 듣는 사람들 거의 8, 90%는요. 많은 실패를 하고 이쪽 저쪽 다니다가 마지막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늦게 깨닫는다는 얘기죠. 홀로서기를. 그러니까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과거에 내가 모르고 주식에서 실패했구나. 이 주식은 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이제 깨닫고 그 어려운 그 여러분들 상황을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또 기법을 배우고 나서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신무장 실패, 매수매도법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자꾸 비관적이고 다른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자꾸 학습을 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단타 데이트레이딩 이거 아예 숫제 초단타 데이트레이딩은요. 정권회사 스스로 따먹기 위한 그거밖에 보태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해버리면은 국가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떼가니까 그래서 이거 아주 위험한 거니까 초단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 이렇게 초단타 하다 보면은 내 인생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아까운 직장 생활 모든 걸 버리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 옵션이다. 선물 옵션을 같이 해 주식 잘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 동료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 정권사에 경영자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도 지금 많은 친구들이 후배들이 정권사 임원으로 있는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가끔 저녁에 만나서 소주 한잔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현직 정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원들이 솔직하게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물 옵션이야말로 이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 황천길로 가는 마지막 문턱에 들어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이 도박입니다. 상도박이에요. 도박 중에도 절대 선물 옵션에 여러분 주위에 유혹에 빠지지도 마시고 아예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탐욕과 중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식 해가지고 실패하면 분노심이 일어납니다. 저요 수십 명에 되는 친구들이 저한테 보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리고 또 많은 금융기관에서 제가 시달렸습니다. 얼만큼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물론 제가 잘못했죠. 그러나 너무 시달리다 보면 분노심이는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화를 내고 분노심을 표출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 나 손해죠.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이 수첩에다가 이 명심보감에 이 인일시 지분이면 맨백일 지분이라 한때 분을 다스리면 100일의 근심을 면한다. 이 글을 수첩에 적어놓고 외우고 되새우고 몇 번 반복을 해보다 보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 실패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제 탓입니다. 가장 큰 책임이. 여러분 잘못됐을 때 내 탓이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올바른 대책을 세워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일반 투자자들 주식 실패하면 누구 실패입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전문가 실패입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 주식 사라 저 주식 사라 해서 매매하다 보니까 실패했거든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테 물어서 정할 수 없는 걸 자기가 탐욕으로 남한테 물어가 실패해놓고 자기 잘못인데 잘못을 바로 전문가한테 남한테 자꾸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건 내 탓이라 깨닫고 이제 홀로서기로 들어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잘못됐을 때 내 탓으로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이 수첩을 보세요. 20년 넘은 너덜너덜한 수첩이죠. 이 수첩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말들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성공은 노력이라는 피로 얼룩져 있으며 실패라는 상처로 걸쳐 있다.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절대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글들을요, 수첩에 여기 다 적어놓고 아침에 자고 나서 읽고 화장실 가서 읽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읽고 또 차 타고 가면서 읽고 자기 전에 읽습니다. 어떤 데는 하루에 수십 번씩 읽고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다 보면은요, 세상에 못할 게 없어져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구, 용기, 희망 주는 말을 수첩에 적어 놓으시고, 뭐 요즘은 휴대폰에 적어도 되지요. 수시로 한번 반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찍 이것을 훈련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제가 이제 마음을 다스렸는데요. 여러분 특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인생도 주식도 결국은 평상심을 가져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심입니다. 평상심이 있어야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있고 이성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분노심이 평상심을 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 주식할 때 반드시 분노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분노심이 지나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애꿎은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퍼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게 또한 주식 성공의 최대의 방법이 됩니다. 자, 그거 실제 요령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참으면 안 됩니다. 화를 참는다는 것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죠. 썩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은 해롭습니다. 화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화는 항상 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대처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참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내 마음을 바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빗물도 받아주죠. 강물도 받아줍니다. 하수구물도 받아줍니다. 모든 물을 다 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은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개인적으로 최고의 뇌졸중 예방책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 분노심을 잘 다스리는 게.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령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 바다 만들기. 첫째,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안 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손해 좀 보지 뭐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희한하게도 화가 풀리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0% 뭐든지 다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 좀 보지. 이게 대인관계의 최고의 기술 아닙니까? 남이 밥 한 끼 사면 나는 두 끼 사주면 나중에 반드시 그 보답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화가 났을 때 일부러 화장실 뛰어갑니다. 화장실 뛰어가서 그걸 보고 활짝 한번 웃어봅니다. 여러분 이 화가 났을 때 웃기 힘들지만 습관 들이면 됩니다. 웃으면서 화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화가 잘 안 풀린다. 여러분 애창곡 있죠? 노래를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그 혹독했던 시절에 저희 마음을 달래주는 노래 나훈아 씨의 너와 나의 고향 이거 가만히 보세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왜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입니까? 다시는 니를 보나 다시는 보지 않겠다. 동료나 부부간에 또 다른 친구간에 니 다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돌아서고 나면 조금 있어 다시 또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먼저 화부터 내지 마시고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다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움이 변하여 사랑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워도 한 세상 이 노래 아시죠? 그 노래방 가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푸근하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손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은 왼 손바닥에 여기 그림을 보셨으니 운명선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명선. 운명선 한번 찾아보세요. 다 왼쪽 손바닥에. 여러분 주식 운명 감정해 드릴게요. 제가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점쟁이 다 됐습니다. 보입니까? 주먹을 콱 한번 쥐어보세요. 운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내 손 안에 있죠?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그림. 그냥 가짜 그림이니까 절대 이거 믿지 마세요. 내 운명을 바꾸고, 내 주식 운명 바꾸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각 바꾸기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해골 부정적인 감정을 바가지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꿔주세요. 이게 바로 내 운명과 내 주식 운명을 바꾸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북극과 남극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바로 머리와 가슴입니다. 요 불과 10cm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왜 이게 가장 먼 거리인가? 머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생각입니다. 가슴은 뭡니까? 행동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행동을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매매 기술은 여러분이 압니다. 그럼 이걸 감정 극복을 해야
실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머리와 가슴을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먼 거리인데 이거를 이 원리를 알고 일치시켜주는 방법, 이게 바로 도마뱀 철학입니다. 꼬리를 잘라내버리는 거. 100% 먹겠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조금씩 손해본다는 거. 이 바로 머리와 생각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여기요. 저 지금 목이 마릅니다. 물이 있습니다. 아, 목이 마른다고 그냥 이게 있는데 목이 마른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영원히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물을 마시는 거는 병 두께를 열고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와 가슴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주식 매매하실 때에 성공 전략은 이겁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딱 이거다 싶을 때 망설이지 말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이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거 아니다 싶을 때는 딱 팔고 쉬어야 되겠죠. 단호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나는 주식 투자 반드시 성공하겠다. 기왕이 뛰어들었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는 성공하겠다는 그 꿈을 자꾸 스스로 외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매년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 한국 증시에 들어와가지고 수십조 원씩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벌어가는 수십조 원, 그 누구 돈입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돈입니다. 이거 엄청난 국부유출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주식 투자로 돈 잃으면 국부유출이고, 돈을 벌면 애국하는 겁니다. 이거 뭐 자동차, 반도체 만들어서 외국에서 돈 벌어는 그것만이 이제 애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금융 재테크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바로 주식으로 돈 벌면은 애국이라는 사실 분명히 맹심하시고 홀로서기로 반드시 주식 애국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10년 후에도 열립니다. 내 기준을 확실히 갖춰주면은 돈 벌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도마뱀 철학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성공하셔가지고 좋은 인생 살아가시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